없어요. 최신 VPN 프로토콜. 장점은 뭐라고 나와요? 간편하고 효율적인 설계, 빠른 연결 속도와 낮은 리소스 사용량,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암호화 및 키 교환 과정에서 빠른 성능을 보상. 네, 아무튼 그러면 와이어가드가 나올 때까지 그 전에 이제 VPN 쪽은 어떻게 됐었나 보게 되면은 VPN이 뜻은 아주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 밖에서 인터넷망에서 그냥 회사의 사내망을 전부 접속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쓰는 그게 VPN이죠. 그래서 주로 출장하거나 그럴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VPN으로 사내 뭐 업무 시스템 쓰거나 그런 정도로 이제 VPN을 써왔었고, 그래서 이쪽 시장은 전형적인 기업 시장이기 때문에 돈 되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와이어가드가 나오면서 싹 망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VPN 중에서 현재 주로 쓰고 있는 VPN 용어들만 딱 살펴보면은 지금 핸드폰에서 보면은 핸드폰의 네트워크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보안 쪽에 VPN 어떻게 할 거냐 막 설정하는 부분들 본 적 있죠? 그런 도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쭉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본 것만 보죠. IPsec 요거가 이제 많이 나왔죠. 이제 기존에 와이어가드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 이게 IPsek이 가장 좀 진보된 형태의 그냥 저 VPN 프로토콜로 이렇게 쓰였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쪽에서는 오픈 VPN이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구나. SSFT 이쪽 이게 표시가 안 됐구나. 그래서 기존 다 VPN 솔루션들은 쓰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기본적으로 이제 VPN 서버라는 것이 일단은 사내망에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밖에서 접속할 수 있는 두 개가 일단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Psek이나 뭐 SLTLS, 그다음에 IPsec 외에는 별게 없네요. 거의 그냥 그 VPN 쪽은 그냥 IPsec 프로토콜이 그냥 거의 이제 표준이 돼서, 그래서 IPsec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제 VPN 솔루션을 쓰면은 일단 회사에다가 그 IPsec용 그 VPN 서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걔를 방화벽 바깥으로 이제 노출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각각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IPsek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 그래서 걔를 통해서 이제 사내망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예전 당시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다 그냥 컨테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자체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기존의 이제 VPN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내망 회사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하거든요. 회사 내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인증된 사용자, 회사 밖에 타 있다 그러면 얘는 비인가 사용자. 그래서 기존 VPN들은 다 이제 그 물리적 위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VPN을 통해 접속했다 그러면은 그 사내망의 IP 걔를 구역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서버들도 얘는 사내에서 접속한 이제 내부 네트워크이니까 얘는 이제 허용, 그런 방식으로 이제 쭉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때의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보안 쪽에 항상 뭐 쓰는 말이 있죠.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가 결국 그 보안의 그 안정성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내망, 어떤 가장 뭐 이쪽에 중요한 서버가 있고 그래도 그 같은 네트워크 안에 뭔가 하나씩 뭐 그런 것만 뚫리면은 일단 그거는 다 접속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 VPN 솔루션들의 이제 그 취약점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방식은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그 접속하는 그 대상이
그 내부 네트워크냐 아니면은 바깥의 네트워크냐 네트워크로 구분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위치 자체를 갖다 믿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 이제 프리빌리지드 서버,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 서버나 웹 서버이든 걔 그냥 바로 붙어서 하는 거. 그쪽은 이제 최고 레벨.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레벨. 여기 보통 이제 DB 서버 있으면 중간에 뭐 이제 API 서버나 뭐 그런 프락시 서버나 이게 중간에 둬서 얘를 갖다 중간에 매개하고 그래서 얘는 얘 통해서만 하게 하고 보통 이제 우리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최종 박자태 웹 서버는 여기다 적게 되죠. 그래서 웹 서버는 이쪽에 DMZ 쪽에 둬서 이제 게이트웨이 통하거나 로드 밸런서 들어오면은 걔가 이쪽 안으로 API 서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DB 서버 이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VPN을 썼을 때의 이제 방식은 이제 그런 원격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이다. 그러면 인터넷망 통해서 일단은 VPN 서버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그냥 로드 밸런서 얘는 이제 퍼블릭 IP니까 퍼블릭 IP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쪽 VPN은 내부 IP를 얘를 통해서 발급받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존의 모델명이 그냥 그래서 바운더리 모델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위치, 이제 걔는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죠. 뭐 하나 그 뚫리면은 이제 그쪽에서부터는 다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접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누구냐라는 그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그 것과 그다음에 각각의 서버들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근데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쪽 시큐어 게이트웨이 이쪽 단으로 이제 딱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내부망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서비스들은 우리가 그런 와이어가드 같은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다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말로 하면은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다 제로 일단 와이어가드는 다 깔았을 테죠. 와이어가드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와이어가드 보면은 맨 터널 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제로 티어도 썼었죠. 지금도 쓰고 제로 티어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와이어가드가 저쪽 리눅스 커널에 들어가 있는 그 보안 모듈인 거고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저 프로토콜만 맞추면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걔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UI나 아니면은 이제 웹 콘솔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뭐 제로 티어 또는 뭐 테일 스케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와이어 가드 기반의 그 제로 트러스트 그 솔루션이고 아무튼 요거는 다 와이어가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일단은 그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사용은 접근할 수는 있어요. 다 같은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로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해줄래요?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뭔지. 자, 그러면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똑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요거 쉘에서 가기 전에 그 설정에서 네트워크 쪽을 보면은 여기에 와이파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아니고 네트워크 쪽을 보면은 여기에 와이파이 있고 VPN 있고 파이어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다들 이게 몇 개 나타나요? 이렇게. 네,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 어댑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 보통 이 기본엔 두 개가 있죠. 이제 거기 이제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두 개만 있는데 쭉 보다 보면 여러 개가 쭉 있는 건데 이것들은 다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또는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라고 했거든요. 자, 네트워크 카드가 하는 거가 우리가 OSI 7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카드 위치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가 뭐죠?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는 뭘 가지고 찾아가요? 맥거 네, 뭘 가지고 찾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커널 밑에 다운에서는 어차피 이게 물리적인 것은 논리적인 것은 걔는 중요하지 않고 저 맥 어드레스 걔를 가지고 애를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걔로만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이제 와이어 카드가 뭐 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카드가 계속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생긴 네트워크 카드 생긴다는 거는 그 각각이 이제 자기만의 맥 어드레스를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IF 컴피그 한번 딱 쳐보시죠. 한번 겉에 보면은 너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IPR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게 IF 컴피그 간략하게가 시아나 L 일단 이렇게 네트워크 카드가 일단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모든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LO라고 있는 건 다 보일 거고 이런 로컬 루프백 해가지고 네트워크 카드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자기 안에서 돌 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실제 네트워크 카드들도 아니지만은 그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 접속할 때 그때 동일한 TCP/IP 스택을 쓰기 때문에 걔를 처리를 해주는 거가 이 로컬 루프백 어댑터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거가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인 거고요. 그래서 그 EN이 약자가 그냥 이더넷, 그래서 이제 EN이라고 보통 붙죠. 리눅스 계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맥은 그다음 와이파이는 이제 여기는 무선이니까 LLW 이런 식으로 붙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L 가지고 다 가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카드로 이렇게 쫙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각각의 네트워크 카드가 뭔지를 쭉 한번 보면은 IP 컴퓨터 아웃 한번 볼까요? 각각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나 보면은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로컬 루프백 에러를 보면은 이제 얘는 딱 자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127.0.0.1 이렇게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어차피 딱 고정 정해져 있는 그 값인 거고. 그래서 로컬 호스트 또는 일직경은 이제 그 다른 실제 물리적 네트워크 카드 가지 않고 이 로컬 루프백으로 그냥 바로 튕겨 나오는 이제 얘가 로컬 루프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같은 경우 지금은 네트워크 얘가 뭐냐 와이파이로 물려 있으니까 와이파이 걸 보죠. 와이파이 걸 보면은 네, 와이파이가 요거 뭐냐 요거일 텐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지금 뭐냐 판넷 올리고 그다음에 카인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네트워크를 다 이제 브릿지 시켜가지고 다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AIP가 이쪽 브릿지로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4 얘가 이 맥 어드레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각각의 이제 IP 주소가 여기에 프레시된 걸로 쭉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이제 네트워크인데
각각의 IP들이 다 따로 있죠. 요거 있고 그다음에 요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로 티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로 티어의 내 IP가 뭔가 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보면 되겠죠. 벨럭 여기서 요거 네트워크 가야 되니까 이쪽 IP가 뭐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티어. 피아노 리스트 토크스. 일단 제로 티어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제로 티어가 쓰고 있는 이제 잡고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이제 제로 티어로만 잠깐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잡아놓고 있었네요. 자 거기서 보면은 이 각각 이제 매거드레스 주소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고 있는 게 이제 IP 주소인 거죠 이렇게. 되시죠? 까지 뭐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컴퓨터는 한 대지만 IP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CIDR 토끼법에 의해서 얘가 IP 뒤에가 이제 서브넷 마스크이거든요. 자 그럼 뒤에 16이다. 그러면 얘의 서브넷 마스크는 뭔가요? 앞에 255, 255, 4번인가요? 네. 안 했어? 2500. 네. 23에는 25, 25, 25, 0. 36이면 딱 25, 25, 25 되면 잘 것만 딱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IP 주소가 여러 개 쭉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IP 주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랜카드가 뭐 지금 한품 뭐 10개가 있는 건데 그 인터넷 할 때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로 통신하느냐 그 걔를 보려고 그러면은 그 라우트 이 뭐냐 라우팅 테이블 걔를 봐야 되거든요. 걔가 컴퓨터 물어봐야겠네 최 선생한테. 네, 스텝 에너 요거 말고 없었나? IF 컴피그 공부를 하는데 A. 챗 GPT 쓰지 말라고 어디서요? 숙제 다 똑같은 학교에서. 아 학교? 근데 다 똑같이 안 나올 텐데 똑같은 걸 복사하지 않는다는.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 얘기 사죠. 챗 GPT 쓴 거 같은 티가 날 수 그런 있지. 수 있지. 라우트 A 하면 다 나오네. 라우트 A 안 나오는 라우트 M 무슨 브루로 뭐 하나 깔면은 그 링스처럼 코멘트 똑같이 쓰는 게 있긴 한데요. 네. 브루 인스톨 IP 라우트 2 IP 라우트 숫자 2 네, 그 두 번째 거예요. 그거 그 밑에 그2 맥이요. 넷스팻 아레 마이너스 아레나고는 계속 보게 될 때 걔는 주로 이제 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그거 주로 보는 거라서 MR 네, 스텝
N N3 N R 맞아. 라우팅 테이블이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라우팅 테이블. 게이트웨이 플래그스 IP6구나. 자, 이걸 보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사용할 때 하면서 이제 뭐가 매출이 안 되면 이제 최고로 이제 뭐냐 그 어려운 단계는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이제 막 이제 어려운 단계에 놓치면 편합니다. 그럼 라우팅 테이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되더라도 이제 안 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을 그래서 얘를 그냥 보는 방법은 그냥 최선상다 쭉 복사해서 그냥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만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우팅 테이블은 모든 라우터나 뭐 같은 네트워크 장비는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게이트웨이가 있고 여기 인터페이스 일단 이거 세 개가 일단 중요한 거고 이 나머지는 이거 겹쳤을 때 어느 걸 더 우선시할 건가 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얘는 야 뭐냐 그러면은 그 어디로 갈 때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를 접속한다 그러면은 네이버를 접속할 때는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카드로 해서 보내고 구글을 접속한다면 어디로 보내고 걔를 갖다가 지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얘가 이제 네트워크 카드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얘로 갈 때는 이 네트워크 카드로 가고 요걸로 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자 그런 거가 이제 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이제 요거 실제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 게이트웨이 장비의 그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너무 많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구글.com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또 많아서 좀 그러네. 작은 데로 갈 거냐? 제가 어디부터 있나? 이쪽에부터 있구나. 말로 떠올게요. 기본적으로 그 라우팅 탭을 보고 이제 어떤 네트워크로 갈 것인가 뭐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보고 이 테이블을 보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경로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못 가고 이제 그 인터넷이 안 되고 아니면 이제 접속은 되는데 뭐 이게 반응은 안 되거나 아무튼 이제 그런 온갖 문제가 저런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여기에 그 퓨처 플레이의 지금 네트워크가 뭐가 불안하고 지금 보면 라우팅 테이블이 뭐가 장비 쪽에서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가 자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그 네트워크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근데 다른 것과 다르게 왜 이것만 그러면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VPN 같은 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접속하면은 이제 얘를 통해서 VPN 게이트 통해서 여기 서버 다 이런 식으로 얘를 다 통해서 접속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와이어가드로 받는 방식은 와이어가드는 이제 그 기존 네트워크 위에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하나 올려서 이제 걔가 그 가상 네트워크 그쪽에 물린 것끼리 바로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상 네트워크를 돌리려면 맨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버 있어야죠. 서버 있어야 되는데 걔는 누군지만 알려주면 되는 그런 서버. 대충 이런 것만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제 아시면 나오는 될까요? 이제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어요. 이쪽에 딱 인터넷이겠죠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가드 기존의 기존 VPN 방식은 제일 처음에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이쪽에 있는 VPN 서버가 있으면은 일단 여기에 쫙 접속을 해요. 그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IPsec 같은 VPN 방식이고요. 이제 와이어가드는 이제 얘랑 좀 다르게 서버가 있으면은 여기에 와이어가드 서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한편 이게 뭐가 있는데 이제 이 와이어가드 했을 때는 여기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게요. 뭐냐 새 랜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서버도 기존 랜카드 말고 이제 와이어가드용 새 랜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 이제 네버드에서 딱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와이어가드 얘는 이제 딱 그 브로커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 와이어가드 서버가 있으면은 와이어가드 서버한테 이제 서로 같이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존의 이 서버의 뭐 주소는 192, 뭐 168, 뭐 0. 이제 1부터 255단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와이어가드 할 때는 새로 이 랜카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 와이어가드가 이제 새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해요.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이 랜카드를 통해서 여기에 조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얘랑 동일한 이제 IP 대를 부여해 주는 거죠. 10.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얘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 같은 이 네트워크는 이제 새로 이거 두 개의 용으로만 이 네트워크를 딱 만든 거예요. 새로 10.2 대역으로.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딱 A에 참가한 얘만 보이게 되거든요. 다른 쪽에 이제 사내에 여기에 DB 서버가 있고 뭐 웹 서버 있고 나머지 서버가 있더라도 얘는 여기에 조인을 안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얘만 보이는 거죠. 우리 로컬 네트워크에. 자, 그러면은 그 와이어가드는 딱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서 붙어서 이제 접속할 거잖아요. 접속할 때 이제 얘는 상대방 이 주소를 아니까 이쪽으로 이제 바로 접속을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그냥은 뭐 접속이 안 되겠죠. 일단 물리적으로 다 쭉쭉 연결된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와이어가드 서버한테 딱 물어봐요. 내가 여기 이 서버 여기 10뭐 여기 이 서버에 접속하려고 뭐냐 리퀘스트 이쪽에 접속 요청을 딱 해주면은 그 와이어가드는 얘는 이제 계속 이 한번 조인했을 때 얘 상태를 계속 이제 그 커넥션을 보고 있거든요. 소켓이라기 어떤 UDP 엄밀하게는 UDP 핀 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 하나 딱 그 얘를 물고 있는데 걔를 통해서 이제 얘가 뭐 UDP 소켓으로 뭐 10342가 한 팀 열려 있으니까 이거랑 그다음에 내 것을 너 이쪽으로 10342 통해서 얘로 접속해. 이렇게 해서 얘를 딱 뚫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래서 UDP 통신인 거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P2P 통신인 거죠. 그래서 와이어가드는 한번 처음에 여기 조인하고 각각의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접속 방법 그것만 딱 물어보는 것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바로 얘랑 직접 P2P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VPN 서버나 그런 데서 이제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기존의 VPN 같은 경우는 모든 요청은 VPN 서버로 갔다가 서버에서 매개해줘서 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VPN 서버 회사가 좀 그 VPN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 접속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VPN 서버가 이제 용량이 좀 과부하되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와이어가드 방식에는 얘는 딱 그 매개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P2P로 그냥 통신을 해주게 되니까 얘는 그 서버가 상당히 가벼운 거죠. 얘는 딱 요것만 해준 이것만 딱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좀 발생한다 할 때도 이제 딱 보다 보니 얘가 들어오게 했는데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얘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와이어가드 서버 그냥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요것을 그냥 여기서 빼버리면은 아웃시켜버리면은 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 가상 네트워크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대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존의 VPN 같은 거는 각각의 이제 뭐 클라이언트 인수할 때 각각의 인증서를 다 발급을 해주고 뭐 하나 바뀌면은 전부 다 교체하는 뭐 그런 방식이가지고 이제 그런 데에 바로바로 대처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와이어가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서버 코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리도 이제 그 즉각 조치가 가능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티어 썼을 때 보면은 새로 그 네트워크 조인한 다음에 그 접속 허가 해주는 바라도 있었잖아요. 이 방식이 저 와이어가드의 VPN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그냥 여기서 쓰는 이제 기술들 보면은 이제 가장 맨 밑바닥에는 UDP 핀홀이라는 기술을 가장 밑바닥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NAT 마트 트래버설 이런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ITC 또 쓰고 있고 아무튼 이제 요거 기반으로 이제 돌아간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리눅스 커널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VPN 솔루션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저거 UI 이거 얼마나 편하게 쓰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맞다. 트래버설인가? 트래버설을 했는데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저런 거다라고만 이제 확인하면 되고 한번 제로 트러스트는 그래서 뭔가 안전하죠. 설령 회사 안에서 뭔가 뭐 있다라 그러더라도 쟤에 대해서 이제 뭐 까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P2P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떤 회사의 보안 장비에서 계속 모의를 한다고 해도 이쪽 컴퓨터가 뭐 이상한 주소로 뭔가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네 딱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지 걔가 무슨 내용 갖다가 주고받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DB랑 연동된 게 뚫렸다 그러면 그 DB만 털리고 있다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이야. 뚫리고 있다는까지 모르고 뭔가 이제 그 DB랑만 뭐가 왔다 갔다 하네 거기까지만 내용은 못 가버리고. 웹 RTC는 어떻게 이용되는 거예요? 웹 RTC가 저 얘랑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턴 서버, 스턴 서버 해가지고 결국엔 요거 어떤 포트랑 이제 열려 있으니까 이 포트로 서로 그 연결을 맺어주는 그 과정을 웹 RTC 기술로. 그러면 스턴이 보통 와이어가드 서버에 펌이 있나? 그래서 턴 자체가 저 와이어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턴 자체도 저 와이어가드에 있어서 그 와이어가드 설치를 설정에 그 액션 로드 단계 있거든요. 설정이. 그럼 그에 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트래픽을 직접 UDP로 하지 말고 다 거쳐서 하게 되라 그러면 걔가 스턴 기능을 하는 거고, 기본은 그냥 다 UDP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턴, 저 P2P에서 쓰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P2P 개념을 뭔가 많이 갖다 쓰는. 네, P2P. 네. P2P 그대로죠. 네. 이렇게 요 와이어가드는 물리적인 서버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노션 같은 서버 하나 있잖아요. 우리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도 이런 데다 적용시킬 수 있나요? 노션 어차피 사스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스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로 접속 같은 것들이 네. 그들이 차단을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는 게 어쨌든 내부 보안도 포함되잖아요. 네. 내가 다른 계정을 또 네. 하나 가입해서 똑같은 네. 정보를 긁어갈 때 네. 예를 들어서 보안을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버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버인데 네. 그럴 때는 이제 키클락이나 뭐 그런 이제 그 OIDC 같은 이제 인증 서버를 이제 두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뭐냐 스미님이 설치한 그 파이오존이라는 그 서버가 있는데 걔가 뭐냐 그러면은 그 결국 그거가 다 들어간 거죠. 그건데 파이오존. 얘가 지나가 서버에다가 설치한 건데. 이 파이오존 이것도 저거 뭐냐 지로티어나 저 테일스케일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것을 설치를 해야 하면 이제 얘가 이제 관리자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뭐 사용자의 어떤 디바이스까지 뭐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룰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통해서 인증하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와이어가드의 여러 가지 그 뭐냐 커맨드나 어떤 파일로 설정하는 것을 UI로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더해서 사스 같이 뭐 그런 것 어떤 통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포트 같은 이제 이 뭐냐 제가 이거 설치를 해서는 설치가 말았나? 설치가 안 됐구나. 저는 오픈소스인데. 네? 파이썬 네, 오픈소스요. 왜 선택하려고 하니까 왜? 서버에다 올려놓고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올려져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로티어는 제공하는 서버를 써야 되고. 네. 이제 그 다른 사스까지 이제 연동해서 다 이런 제로 트러스트 작품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솔루션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엣지 땅에 이런 걸 두고 얘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저런 와이어가 된 앞까지 있고 얘를 통해서 이제 그 자격 증명을 하고 얘가 이제 인증 서버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고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와이어 뭐냐 여러 가지 현재 제로 트러스트의 그런 솔루션인데 다 일단 기반은 다 와이어가드 그 위에다가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을 뭐랄까요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고민해잖아요. 방상 검토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 그러려면 하려면은 이제 그 뚫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뚫는지 갖다가 좀 알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뚫는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타겟을 가장 기본적으로 타겟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타겟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좋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쉬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리 그냥 좀 허접하더라도 뭔가가 다 열려 있으면은 그냥 심심한데 여기서 한번 연습이나 해볼까라고 그냥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유명하면은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이트가 더 뚫겠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일단 스캐닝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보면은 어디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센트를 마음에 드는데 쿠팡. 자 쿠팡이 있는데 야 뭔가 요걸 조금 뭔가 좀 불만이 있어서 좀 해보겠다. 여기다 제가 안 깔거든요. 이쪽으로 해보자. 쿠팡. 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뭐냐 하는 거는 일단 그 개발의 역사인 거죠. 개발자가 하는 거는 개발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걔를 추적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발자의 마인드로 이제 얘를 갖다가 영어로 생각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쿠팡 사이트는 뭘로 만들어졌을까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 중에서 그 툴들을 많이 쓰니까 블라이즈였나? 이걸로 한번 쭉 보면은 지금 쿠팡은 분석 툴은 페이스북 이걸 쓰고 CDN 아카니 쓰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레귤러 제이스랑 핸들러바 이거 쓰고 시큐리티 쪽 프레임워크는 본 매니저랑 이런 거 쓰고 웹서버는 엔진엑스 쓰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정말 필요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거죠. 커점을 갖다가. 그러면 엔진엑스 쓰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건 엔진엑스부터 뚫어볼까? 뭘 하다가 엔진엑스부터 뚫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취약점부터 체크를 하고 가죠. 그래서 취약점이다 그러면은 자, 보통 이제 오픈CV나 뭐 이런 데에 취약점 공유해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로 쭉 가서 보면은 이제 각종 뭐가 이제 또 솔루션이나 뭐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취약점이 뭐가 있다 이제 계속 하는 데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엔진엑스 쓰고 있으면은 자, 엔진엑스가 지금까지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는지가 다 쫙 찾는 거죠. 찾아서 그 해당 지금 얘의 버전이 뭐다. 아까 버전까지 나왔었나 얘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버전이 안 나왔으면 버전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버전을 먼저 알고 그럼 버전 걔가 무슨 버전이든 최신 버전이면 이거 말고 딴 걸 써야겠다라는 거고 버전이 좀 옛날 거다 그러면 이제 알려진 그 버그 이쪽 목록에서 이거는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 이번에 풀리면 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버전까지 안 나왔으니까 버전까지 나오게 하는 거가 좀 있는 게 여러 가지 툴로 다 봐야겠죠. 이걸로 나오나? 아까 사이트 취약점 찾는 게 이걸로 자, 보면은 이제 여기 이런 툴을 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 집어넣고 이제 얘에 대한 취약점을 쫙 돌리는 거가 방법이 있고요. 여기는 온라인은 안 지원하나? 온라인은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사이트를 바로 찾는 거는 나오네. 요거였었나? 엄청난 복사했네. 요거는 딴 거구나.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말한 그 해시태그를 그 사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한번 뭐가 이제 암호화된 걸 찾았어요. 그럼 걔를 가지고 얘를 그냥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쭉 있으면 그 사전에 있으면 걔를 가지고 이제 뭐다라고 찾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찾는 게 이걸 어디서 찾으려고 했었나? 안 써있나 보네. 넘어가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로우 레벨에서는 그냥 저 리눅스 그냥 툴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넷맵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넷맵이 네트워크 모니터라는 이제 툴인데 지금 제가 붙어 있는 게 그럼 여기 회사에 미라 스크린 여기 있어서 좀 나올 게 없구나.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까 쿠팡에다 가면은 쿠팡에 일단 그 주소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 쿠팡.com 그러면은 쿠팡의 지금 주소가 요거니까 얘네가 서버가 그럼 네 개를 가지고 지금 로드 밸런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부터 정보를 한번 보는 거죠. 얘는 뭘로 돼 있나? 그러면 행맵 해가지고 아마 얘는 아까 그 CDN을 써가지고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뭐가 열려 있는 포트들 가지고 이제 뭐가 열려 있으니까 뭘 갖다가 이제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쿠팡하고 좀 소스한 거 우리 한번 볼까요? 뷰노.com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그냥 딴데서 웹 포스팅 갖고 있는 사이트니까 이 서버가 돌고 우리 홈페이지가 들고 있는 서버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지 한번 딱 스캔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길 보고 요거 좀 만만하겠다 싶은 것부터 하나씩 이제 건드려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 제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결과 뭐가 나왔나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스캔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는 계속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각각의 이제 어떤 버전들 계속 하는 거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여기가 어떤 프롬들이 사용하고 있고 각 걔네들의 버전은 뭐다. 그러면 그 버전 중에서 이제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것에 이제 알려진 보안 취약점 걔를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자 그걸로 그냥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보안 취약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 그냥 이것에 이제 요거 취약점 가지고 하는 게 거의 전부라서 그게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덤프 뜬 거 있잖아. 걔를 가지고 이제 펌웨어에 뭐가 있는지 추적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홈페이지 결과가 나오는데 저기 휴이노앱.com 이제 요쪽에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에는 지금 20번 포트가 열려 있고 21번 포트 열려 있고 25번 열려 있고 80번이 열려 있다. 서버 여기서 웹 서버는 아파치고 PHP는 7.4.33이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일단은 PHP 7.4.33에 일단은 알려진 그런 보안 취약점인지 일단 걔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죠. 그리고 113이 열려 있는데 얘는 그냥 많이 쓰는 것만 들어요. 그다음에 443 이렇게 있고 5001, 5030, 5050 이렇게 쭉 열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자 이것들이 보통 이제 따로 이제 그 설치한 이제 외부 프로그램들이니까 보안 요거 말고도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이제 허술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하나씩 찔러보는 그런 데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 그 안드로이드 루팅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폰에 탈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냥 그것도 뭐 허점이 있는지 걔를 하나씩 계속 찔러보면서 찾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기 그 펌웨어 쪽에 보면은 펌웨어 오픈 썼나? 이게 지금 뭐 에이서 그 061개 이제 펌웨어 계인 건데, 걔는 이제 보통 우리가 펌웨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파일 딱인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 보통 그 안에도 다 인비디드 리눅스가 들어가니까 걔를 통해서 메모리 통째로 하거나 아니면은 업체에서는 보통 이제 그 자체 들어있는 건 MMC 메모리라서 MMC 메모리 그냥 리더에다가 딱 꽂아서 그냥 그대로 쭉 덤프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파일 하나 뽑아냈다 그러면은 이런 파일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일단은 추적을 하는 거죠. 빔워크 같은 거. 그래서 얘의 일단 가장 그냥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가 좀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드코드 문제는 비밀번호 같은 거. 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알고 했으면 여기 이제 이미지 어떤 파티션 정보나 이것만 가지고 찾아내는 게 이 펌에는 리눅스용이고 그다음에 CPU가 그 립스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정보가 쭉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면서 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얘가 이 사람이 뭐 했냐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대의 그 내비게이션 그쪽 펌웨어를 그쪽도 이제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진 건가 보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ADB 딱 끼우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루팅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나 보면은 뭐 했다 그러더라. 그 뭐냐 그둠 있잖아요. 둠 게임 한번 돌려봤다 하고 아무튼 이제 기본적인 모든 이제 그 루팅하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버전들에 대해서 취약점 찾는 것부터 쭉 이제 하는 방식이 되고요. 자 그래서 걔를 이제 방지하는 걸로 뭘 했냐 그러면은 그냥 써 맞네. 테슬라로 채굴했다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딱 말했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방지하는 방식은 이제 요거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런 이게 뭐냐 취약점 사이트가 있으니까 취약점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 테스트 그냥 단위실 돌리듯이 계속 돌리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있으면 계속 취약점 보고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찾고 이제 패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서버가 이제 그 신청 기간이라든가 뭐 티켓 예매할 때 서버가 폭주하는 거가 요즘에는 거의 잘 없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짝 몰렸으면 서버 자체 접속이 안 되거나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퍼널이라는 이제 툴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게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요 넷퍼널을 갖다 우회하는 매크로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매크로는 우회하 벌써 우회가 됐나? 근데 이제 뭐 어떤 트래픽이 몰렸을 때 아예 그냥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를 더 우회시켜주는 그런 솔루션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넷퍼널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해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신청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자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몇 초 남았습니다, 몇 번째 대기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넷퍼널 쓰게 되면은 그 웹 서버에 바로 접속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얘가 먼저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걔가 그 접속된 순서대로 이제 서버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썼을 때 이제 매크로를 잘 하려고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비권 안에 딱 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크로의 성능률을 갖다가 높이려고 그러면은 일단 대수가 많아야 되고 여러 컴퓨터로 그다음에 망도 좀 분산시켜놓고 핸드폰 몇 대는 핸드폰 망으로 해놓고 한 대는 와이파이로 하고 한 대는 또 이제 그 VPN으로 이제 웹 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쪽 그 트래픽 전환해 주는데 여기 안에 일단 수익원에 딱 들어가야지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일단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55분. 내부적으로는 뭐 Q 이런 거 다 카프카 이런 걸 써서 여기 아니 이 솔루션이요? 네. 이 솔루션은 그런 것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아. 그냥 오면은 처음에 걔는 그냥 바로 뭐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접속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걔가 그냥 얘를 가지고 그 이쪽으로 넘겨줄까 말 건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 세팅할 거면 서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하를 미리 알고 있긴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 몇 대까지 몇 대까지만 하겠다. 하겠다. 네, 네. 일단 거기에 초과되는 거는 좀 이제 대기풀로 가격이 나가고.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10만 대가 불러져가 어차피 땅 접속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밀리세컨드 단위로는 순서가 딱 모이잖아요. 자 그러면 TCP 딱 오픈된 순서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쫙 보류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런 홈페이지 접속할 때 거기 뭐 바디 같은 걸 따로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그냥 바디가 아니라 홈페이지 바디에는 네. 이거 당신은 몇 번째입니다. 이제 아. 그거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라우터 로드밸에서 설정해서 실제 그 웹서버로 가리키지 않고 이 넷판에 이런 솔루션 설치는 그 서버 쪽으로 서버로 먼저 가리키죠. 가리키도 있고. 자, 일단은 이렇게가 이제 보안, 그다음에 와이어 가드에 대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보안 이쪽에서 혹시 뭐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 네, 우리 솔루션 병원에다가 솔루션 넣으면 네. 와이어가드를 어떤 거에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와이어 가드 일단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용도는 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 병원의 그 병원망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쪽 다른 병원의 다른 이제 의사들이 접속하는 것에 대한 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썼을 때 부족한 거는 자기들 몰래 이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잖아요. 근데 와이어 가드 서버를 그쪽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관리자 페이지 그 자체를 너네가 관리해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누가 접속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누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거 자체를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바로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 통제권 자체를 다 거기서 줄 수 있는 거죠. 외부에 뭔가 그 서버를 열어줄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거기다 등록을 해라. 뭐 예를 들면 네, 그렇죠. 네. 내부에 있을 때 내부 망에서만 쓸 때는 뭐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내부망에서 쓰더라도 이제 요거 각각의 밴드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걔랑 또 이제 안 섞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EMR 쪽 뭐 그런 서버들이랑 여기는 또 별도로 해서 필요한 것만 뭐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도 Y 같은 거 자체만. 네. 그러면 이제 그쪽 뭐 하나 뚫리더라도 이제 딴 쪽은 피해가 최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딱 열려 있는 것 같아 그걸로만 가능하니까. 모니터링 하는 클라이언트를 뭐 제한을 건다? 뭐 그런 소환 너무 심한가 보네. 그냥 우리는 그러면 파일 좀 하나 깔아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뭐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거니까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잘라야겠네. 여기서 그냥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어떤 IP로 이제 뭘 가지고 하는지 여기 딱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가지고 뭔가 잡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뭘 차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그 와이어가드 그대로 묶어놓으면은 이제 모든 일단은 각각의 피널 이 뚫리기 전까지의 그 모든 그 과정은 여기에 다 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뚫리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서 일단 다시 막아버리면은 이제 그 버추얼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또 이제 그 맥 어드레스를 잃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접속이 안 되고. 유튜브 쓰는 PC마다 와이어존 저 클라이언트를 다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디바이스마다 다. 저도 뭐 특정 사용자한테만 ઉપયો용이 좋으나 그런 용도가 있으면 쓸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소관하고 그냥
자동으로 뭐 접속하면 다 허가를 뭐 하겠다 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한 이력이 나오니까 네. 모니터링으로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대상 강화배처럼 이제 IT 대역으로만 뭐 이렇게 하거나 뭐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하거나 어떤 기존 방화벽에 있는 그런 규칙들은 다 일단 제공이 되니까 일단 그거 기반으로 해서 뭐 하는 거죠. 파이어존은 이거 우리는 어디다가 올려놨어요? 지금 헬스퍼츠는 외부 클라우드. 제가 요새 자꾸 앱스미스 필이 나지. 저게 그 UI에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죠. 거침으로 되어 있더라. 거침으로. 내가 들었던 거예요. 지난달에 하려구나. 여기도 그냥 서버 인스턴스 들어놓은 거. 네. 지금 VPN으로 요거 하나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게 싸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달에 5유로 한 8천 원 정도. 네, 저번에 8,500원 냈어요. 사양이 그래도 저 정도면은 뭐한 유도 정도도 돌아가겠는데. 네. 신기. 이거 여기 서버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땄었잖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핸드쉐이킹 할 때는 저쪽으로 저기 무조건 통하는 거긴 한데 예. 아무튼 여기가 제일 쌌고 미국 쪽에 여기 대비 한 2배가 3배 비쌌어. 먹고 살 수 있나? 되겠지. 헬싱키? 얘는 뭐 피가 지열로 발전하는 전기를.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